안녕하세요. 개발자를 위한 오픈소스 라이선스 활용 가이드 LGPL과 AGPL 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강의를 듣기 전에 GPL 편 강의를 이수하셔야 이번 강의 이해가 쉽기 때문에 GPL 편을 듣지 않으신 분들은 GPL 편을 먼저 듣고 이번 강의를 듣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목차는 LGPL부터 링커 양립성 그리고 AGPL 순으로 구성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예제를 집어넣어서 예제 중심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PL입니다. LGPL은 GPL이 소스코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완화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왜 생겨났느냐면 GPL로 배포를 많이 하고 사용을 하다 보니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성격이 많아서 이걸 꺼려하는 사용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오픈소스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만들어진 라이선스입니다. LGPL 2.0에서는 라이브러리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였는데 이게 뭐 라이브러리만 해당되는 라이선스인가 라는 오해가 깊어서 2.1에서 레서로 변경을 하였고요. 그래서 2.1은 레서 제너럴 퍼블릭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2.1이 가장 많고요. 3.0도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예제로는 Qt 라이브러리, FFmpeg, 마리아 DB 등이 LGPL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은 GPL 3.0에서 추가된 내용들을 포함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GPL 3.0을 간단히 상기시켜보면 설치 정보의 제공, DRM 기술 제거, 그 다음에 특허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항들도 LGPL 2.1과 3.0에서 3.0에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버전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일맥상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실제로 LGPL이 이런 오해가 있어서 레서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라이브러리가 LGPL로 배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LGPL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저작권 표시,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 그 다음에 어떤 라이선스 배포되냐, LGPL에 배포되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되고, 이거는 LGPL, GPL 계열뿐만 아니고 오픈소스 라이선스의 거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개 범위는 뭐냐면 LGPL로 배포되는 그런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PL의 응용 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스태틱 링킹, 타임라인 링킹에 모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소스 코드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적 링크 시에만 다른 사용자가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사용자가 이런 오브젝트 코드를 통해서 원래 오픈소스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오픈소스의 정신이 또 여기 들어있는 것입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GPL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GPL보다는 다소 많이 완화되는 라이선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LGPL은 이런 오브젝트 코드를 제공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컴파일, 즉 디컴파일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이 디컴파일이 불법이지만 라이선스 상에서는 원래의 오픈소스를 찾을 수 있도록 목적 코드를 정적 링크 시에는 제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GPL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링크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링크에 추가해서 GPL 계열에서 양립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그림을 간단히 보시면은 제가 펜을 좀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의 인터프리터가 아닌 컴파일러로 구현된 그런 프로그램에서 사용이 되는 건데, 먼저 프로세서에 이런 라이브러리 탑재가 되는 바인딩 상태가 되면 정적 링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내가 만들었더라도 정적 링크가 되기 때문에 내 프로그램 안에 오픈소스가 들어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컴파일 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인데, 이 단계에서 이제 목적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링커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윈도우에서는 이제 exe 파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exe 파일이 탄생이 되고 나서
우리가 다이나믹 바인딩을 통해서 링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메모장을 좀 켜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우에는 뭐 .a 파일이나 .so 파일은 이것은 뭐 리눅스 계열이나 유닉스 계열에서 나타내는 형태고, 이제 h 파일이 정적 링크가 되겠고요. so 파일이 동적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하게 윈도우에서는 .lib랑 그 다음에 .dll 파일이 있겠죠. 여기서 살펴봐야 할 부분은 exe 파일 안에는 오픈소스가 포함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DLL 파일과 공유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공유 주소 영역에서 프로그램이 돈다고 치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dll이라 하더라도 공유 주소에서 돌게 되면은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L에서 맹점이 뭐냐면 이 DLL 파일을 배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이트에 이런 .dll 파일을 올려놓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배포 행위가 내가 배포한 게 아닌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어떻게 준수할 것인가에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PL 계획이 나중에 맹점이 드러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GPL 편에서 강의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홈 파일을 할 때 내 프로그램 안에 오픈소스가 들어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되게 쉬운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 프로그램에 오픈소스가 홈 파일에 들어가 있느냐, 아니면 EX 파일에는 오픈소스가 들어있지 않은데 실행하는 과정에서 공유주소 영역이나 다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연결되는가를 고민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GPL 계열 라이선스 간 양립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GPL 계열이만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GPL, AGPL, LGPL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양립성이란 무엇인가 하면 서로 다른 라이선스, GPL, AGPL, LGPL 다른 라이선스가 되죠. 같은 계열이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말하는 거고요. 양립한다 하면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양립하지 않는다 하면 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GPL 계열이 있고 뭐 다른 아파치 계열, MPL 계열, EPL 계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 가장 오픈소스 라이선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GPL이 가장 강력한 라이선스요. 이게 소스코드 성격이 가장 강한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GPL 편 강의에서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LGPL 2.1이 있고 뭐 LGPL 3.0, GPL 버전 3이 있는데 가장 강한 쪽으로는 변경이 되게 쉽습니다. 2.1도 GPL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GPL 버전 2를 2.1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것이 3.0이 되겠죠. 이거는 제가 GPL 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LGPL 또한 GPL3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같은 계열에서 뒤에 버전 값이 같기 때문에, 그리고 GPL에서 그리고 LGPL에서 서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한 라이선스로는 변형이 되는데 더 약한 라이선스로는 변경할 수 없다 이거죠. GPL 2.0을 LGPL로 바꿀 수가 없고 LGPL 3.0으로 바꿀 수 없고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건 GPL2는 3.0으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런 게 모두 다 허용이 되는 게 아니고 뭐 GPL 2.0 only, LGPL 2.0 only 등의 이런 정의되어 있는 라이선스들은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는 건 아닌데 이런 표시가 없다면은 이 밑에 표를 통해서 다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예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흔히 사용하는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웹에서 보여지는, 눈에 보여지는 템플릿이 있고 웹페이지에 있는데, 여기서 템플릿과 사용자 데이터, 자바스크립트가 합쳐진 그런 것들을 저작권법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저작물이 되겠습니다. 다만 서버에서 이런 호출을 하는 뭐 HTML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배포가 되더라 하더라도 이것은 저작권법과 별개로 LGPL 라이브러리와 결합을 허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자바스크립트 코드와 HTML에 호환되는, 그리고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구조들은 배포를 하는 행위가 아니지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통신을 하고 병역이 있는 거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LGPL과 결합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다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나는 LGPL로 하기가 싫다, 나는 GPL로 하고 내가 만든 거에서 니네가 만든 것도 다 공개를 해라 하면은 이거는 자유롭게 삭제가 가능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뭐 클라이언트로 어느 호출이 있고 여기서 어느 정도 일정한 데이터가 웹페이지로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뿌려지는 이런 영역들, 이런 데이터의 교류들은 예외로 설정이 되어 있고 LGPL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삭제를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다음 MySQL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ySQL은 듀얼 라이선스로 GPL 2.0 커뮤니티 버전과 커머셜 버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커머셜 버전은 당연히 구매를 하신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겠고, 2.0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오픈소스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상용 목적이 아닌 하에서만 이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말이 많고 몇 년 동안 이것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한 부분이 없는데, 실제 MySQL 오라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D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드라이버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GPL 2.0 버전은 이제 MySQL에서 모두 다 드라이버들도 GPL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공개를 피할 수는 힘들겠죠. 보면은 JDBC 4.0 이전 버전만 드라이버가 LGPL로 배포가 되고 있고요. 그 이상 버전은 다 GPL 2.0으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배포 행위를 제가 왜 설명을 해드리냐면, 사용자한테 MySQL을 설치하도록 한다, 배포 행위가 없고요. 사용자에게 이러한 드라이버들을 다운받아서 설치하도록 한다, 이것 또한 배포 행위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때 이런 GPL에서 배포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MySQL에서 중요한 점은, MySQL은 이제 상용 목적을 허가하면 GPL 2.0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유일한 예외는 PHP 프로젝트에서는 PHP 진영이 GPL 2.0으로 배포되는 것을 허가하지 않아서 예외로 설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GPL이 되겠습니다. AGPL은 GPL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새롭게 나온 라이선스입니다. 오픈소스를 내부적으로 사용하거나 서버 형태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이런 GPL의 의무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스코드 공개를 할 그런 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널리 쓰이지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보완해서 새롭게 탄생한 라이선스고요. 이것은 가장 소스코드 공개 성격이 강한 라이선스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 네트워크 서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즉 배포 행위가 없더라도 소스코드 제공 의무가 적용되도록 했고요. 그 적용의 범위는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데이터가 교류를 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공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다 공개를 해야만 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몽고DB와 iText, 고트스크립트 등이 AGPL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MySQL이 배포행위 맹점 그리고 오라클 사이에서 그것을 상용 목적으로 허가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런 새로운 몽고DB 같은 게 많이 생겨났는데, 몽고DB 또한 AGPL로 배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 방법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몽고DB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 페이지에서 몽고DB가 AGPL로 배포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예외가 있어서 여기서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몽고DB는 AGPL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드라이버는 2.0으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아파치 2.0으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아파치 2.0은 소스코드 공개 성격이 없는 GPL 계열과는 다른 되게 엄청 완화된 라이선스입니다. 따라서 몽고DB가 있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드라이버를 통해서 단순히 DB 용도 검색, 저장, 그다음에 로드, 변경 이런 종의 DB 용도를 활용을 하게 되면 서로 연결은 돼 있지만 중간에 드라이버 라이선스가 2.0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AGPL 사용한다 하더라도. 다만 이 녹색선 안쪽으로만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서버에서 내가 만든 모듈을 입혀서 AGPL과 상호작용을 하게 구현을 해놓고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이 모듈을 통해서 몽고DB와 통신을 하는 구조가 되면, AGPL을 가진 라이선스는 네트워크로 통신하는 소프트웨어의 모든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된 모든 소스코드를 다 공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유의 깊게 한번 보시고, 이런 식으로 구현했다 하더라도 뭐 AGPL과 연결이 안되고 바로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AGPL을 내가 만든 모듈과 통신하게 되면 이 모듈 또한 AGPL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연결되는 모든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이 DB에서는 드라이버를 통해야 되는데 드라이버 라이선스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드라이버가 라이선스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DB 용도로만 활용을 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AGPL은 전형적으로 보면 이런 DB나 어떠한 오픈소스를 통해서 산출물만 뽑아내는 그런 프로그램들, 코어 역할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이제 고트스크립트라는 오픈소스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AGPL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이냐 하면, 이 오픈소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어떠한 코드가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거는 어도비에서 만든 그런 포트스크립트 언어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I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 PDF 파일들을 이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어느 산출물이 나옵니다. 코드로.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어떠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코어 역할, 핵심 역할만 하게 돼 있고 어떠한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떠한 라이선스는 이런 산출물조차, 문서조차 파일 형태로 나오더라도 이 파일을 AGPL로 적용하라고 정의한 오픈소스들도 있는데, 이런 고트 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의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은 어떠한 형태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를 소스코드를 공개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별도의 산출물까지 AGPL이 된다는 표시가 없으면 산출물을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로 단순히 사용만 하고 이 산출물을 내가 이용만 하는 구조가 되면 공개할 필요가 없겠고요. 만약에 이런 구조가 아니고 산출물 또한 AGPL로 배포가 되면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도 소스코드를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물이 어떻게 어떤 라이선스로 적용이 되는가 조항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AGPL의 특별한 예인데요. AGPL은 GPL 계열과도 유일하게 3.0과 양립이 가능합니다. 다른 라이선스랑은 양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GPL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GPL only가 GPL 2.0 only가 아닌 경우에는 3.0으로 변경을 하고 이런 AGPL 라이선스를 가진 오픈소스와 GPL 3.0과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GPL 3.0에서 이런 예외 조항을 설정한 13조의 내용을 제가 나열을 한 거고요. AGPL은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제 커뮤니티랑 메일이 있는데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는 이제 다른 라이선스인 아파치나 EPL 계열 라이선스, MPL 계열 라이선스, 그리고 다른 재미있는 라이선스들, 자주 나오는 빈도수가 높은 라이선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GPL에서 제가 예전에 많이 소개를 해드리지 못해서 GPL 관련된 재미있는 라이선스들, 예를 들면 GPL 폰트, GPL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쓰이는 거지만 잘 모르겠는 이런 라이선스들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